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키워드림 진행의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자, 요즘 시장이 참 어지럽습니다. 일단 지표들이 상당히 일관성 없게 나오고 있는데요. 높은 CPI 지수가 충격을 주더니 소매 판매 지수는 또 둔화가 됐습니다. 간밤에 PPI 지수는 또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렇게 이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좀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장은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린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저PBR 관련주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좀 다른 색깔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성장 섹터가 다소 좀 낙폭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낙폭 과대인 만큼 다시금 반등을 꾀하고 있고요. 어제장에서는 자동차 업종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다시금 부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와 업종 간의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시장 속에서 까다로운 시장 대응, 여러분들께서 어떤 전략을 잡아가셔야 될지 저희 주식 키워드림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의 소통으로 함께 참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QR박스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휴대폰 빠르게 가져오셔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톡 링크 터치하시고요. 비밀번호 7770번 7770 입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 나가고 있습니다. 문자로 오사무엘 이렇게 오늘의 전문가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참여하시고 조금 더 편안하게 방송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의 주인공 바로 모셔봐야겠죠? 오사무엘 전문가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주말 아침을 또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설 연휴 이후에 증시 상황 잘 보고 계시는지요? 자, 설 연휴 전과 설 연휴 이후에 증시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극명하게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휴 이후에 첫날 화요일은 동반 상승했다가 수요일, 목요일은 코스피 하락, 코스닥 상승, 그리고 금요일은 코스피 상승, 코스닥 하락 이렇게 펼쳐졌죠.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날까요? 앞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동반 상승할까요? 아니면 함께 하락할까요? 궁금하시죠?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코스피와 코스닥의 색깔이 상당히 좀 대조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좀 시장 대응에 대한 갈피를 잡아야 될까 헷갈리시는 시청자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시장이 펼쳐질까 고민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간밤에 P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우리 증시가 다음 주에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함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우리 오사무엘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또 선물을 여러 가지 마련해 두셨습니다. 자료집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히든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비밀번호 7770번 7770 네 자리 입력하시고 지금 바로 소통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이번 주엔 또 어떻게 흘러갔을지 간략하게 또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볼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제 토요일 주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을 복귀하고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흐름이 되어질 것인지 이번 주의 상황을 보면서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을 보기 전에 미국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도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 조금 하락을 했고 나스닥과 S&P 500은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단기적인 추세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세죠. 월봉을 보는 겁니다.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어떤 걸 볼 수 있냐. 다우존스 지수 최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죠. 다만 너무나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추세, 특히 중장기 추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목균형표의 후행 스팬입니다. 후행 스팬에 대해서 강의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은 생략을 하고 후행 스팬이 뭐냐? 캔들 26개 뒤에서 따라오는 겁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건데 뒤에서 방향 키를 조종하는 거예요. 마치 바다에서 선장이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뒤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그림자처럼 따라오면서 이 후행 스팬이 굉장히 중요한데 월봉에서 보면 캔들 위에 있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를 필두로 해서 조금씩 점진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하셔도 좋겠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캔들 위로 올라섰죠. 캔들 아래에 있을 때는 그때는 조종의 성격이 강했지만 캔들을 뚫고 올라오면서 이제 유유자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중요한데요. 나스닥은 조금 다르죠. 나스닥에 대해서는 제가 3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어요. 캔들 사이로 뚫고 오는 거, 후행스팬이. 그리고 아래로 빠졌다가 뚫고 오는 방법. 그리고 더 깊은 조정을 겪었다가 뚫고 오는 방법. 뚫긴 뚫을 텐데 언제 뚫느냐 이런 관점이었는데 첫 번째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죠. 원래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 이 장대 음봉의 캔들을 뚫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뚫으려면 2가지잖아요.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져서 대응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이상적인 그림. 첫 번째 경우의 수, 캔들 위로 가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 상황에서 보게 되면 하락의 모습이 보이죠? 음봉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염려할 것은 아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은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방향성은 월봉에서의 방향성은 이미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미국 시장이 받쳐주는 한 우리 시장도 좀 탄탄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거 하나는 일단 점검합시다. 네. 그다음 우리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이 좀 다르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코스피는 어느 쪽으로 가냐면 저 PBR 종목군 위주의 그런 움직임. 그리고 코스닥은 성장주인데 성장주 중에서 서로가 AI 반도체, 2차 전지 왔다 갔다 하죠. 함께 동반 상승을 잘 안 해요, 요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 설 연휴 전에는 제가 2차 전지 특집을 안내드렸어요. 네, 맞아요. 2차 전지가 너무 빠졌죠.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제가 특집을 안내드렸던 거예요. 네. 2차 전지주 어땠나요, 최근에? 아주 잘 맞습니다. 오르죠. 네. 대장주들 다 15에서 20%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 이후에 2차 전지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럼 또 반도체가 죽느냐? 아니죠. 어제는 어땠나요? 반도체주도 좀 올랐죠. AI 반도체도 좀 네, 같이 올랐고. 올랐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통을 주고받는 아주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흐름으로 가니까 여기서 그냥 일희일비할 필요 없단 말이죠. 좀 빠지더라도 견디면 회복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응하셔도 괜찮은 시장이에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잠깐 볼게요. 코스피 흐름을 보게 되면 가파른 상승이 나왔어요. 한 달 동안. 그런데 제가 코스피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바닥 잡았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네. 바닥을 잡았다로 얘기하기가 쉽나요? 어렵죠. 어렵죠. 장대 음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추가 하락을 대비하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많은 방송에서도 그런 안내를 받으셨을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닥을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꾸로 봤을 때 뭐가 보이는지 봐야 돼요. 거꾸로 봤을 때 바로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앵커님? 거꾸로 봤을 때 클라우드 니어잖아요. 맞습니다. 클라우드 니어잖아요. 여기가 저항인 거예요. 거꾸로 봤을 때. 아, 저항이면 거기서부터 주식은 빠지죠. 주가 그쵸. 지수도 마찬가지. 거기서부터 빠진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얘기한 것은 클라우드 니어 하단 반대로 봤을 때는 반대. 저항이지만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다.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주봉에서 봤을 때 저 꼭대기부터 한번 연결해 보자고요. 그럼 무엇이 보이나요, 앵커님? 힌트 드릴게요. 1, 2? 아, 삼봉이요? 맞습니다. 네. 삼봉이죠.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삼봉 딱 붙으셨어요. 금요일 날 상승을 했지만 월요일 날 하락하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 장에 대해서 계속 전강 후약장이 될 겁니다. 특히 코스닥 위주로 전강 후약장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던 것은 코스피가 이렇게 삼봉에 왔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좀 조정을 보일 수가 있겠죠. 이건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저는 뭐 보지도 않았지만은 하락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끝나고 뭐 결과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네.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이 연관이 있습니다. 음, 이걸 믿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받고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을 영향을 받는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걸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코스피가 이제 삼봉이 자리 왔어요. 그러면 두려워해야 되냐? 단기 조정이라고 해요. 단기 조정. 중장기로는 이미 상승의 방향성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일봉 상황에서 볼 때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주봉이고요. 일봉 상황에서 보면 61선이 이미 올라섰죠. 오, 네. 61선이 그렇죠. 61선이 120과 240 이런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오는 골든 크로스예요.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염려하지 마시라. 이제 월봉에서 봤을 때 이제 후행 스팬이 이제 캔들 아래에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또 뭐라고요? 이 캔들 사이로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고리가 약하다. 그렇죠? 고리가 약하잖아요. 이 약한 고리를 뚫고 가기가 쉬운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코스피는 구름층 상단이 있어요. 그렇죠? 클라우드예요. 갇힐 수도 있는데 다만 클라우드 상단에 3개월째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12월 달에, 그다음에 1월 달에, 2월 달에 3세파는 뭐다? 3세파는 3세파는 돌파다. 돌파. 네, 돌파 가능성에 무게감을 둡니다. 단기 네. 조정이라 하더라도 코스피 상승에 무게감을 둡니다. 그래 코스닥 봅시다. 자, 코스닥은 형님 코스피만큼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코스피는 1월 중순, 1월 17일부터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2월 1일부터 상승이 나왔어요. 코스닥의 바닥을 선언한 것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를 채웠어요? 클라우드를 채워서? 맞습니다. 클라우드를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늦게 반응한 것은 클라우드를 채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하. 코스피는 1월 17일 날 바닥을 네, 잡았지만 먼저. 코스피는 2월 1일 날 바닥을 잡았어요. 서로 다르죠. 왜? 클라우드를 채워야 되니까. 코스피는 클라우드를 1월 17일 날 채웠잖아요. 여기서. 이날 네. 채웠잖아요. 그죠? 먼저 그러니까 채웠네요. 먼저 채웠으니까 여기서부터 반응이 나오는 것이고 코스닥은 그때 채우지 않았죠. 2월 1일 날 채웠다고요. 그래서 2월 1일 날 걱정 마세요. 이때 아래꼬리 달고 반등 나올 겁니다. 장중에 노란 톡방에서 그렇게 안내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이미 들어와 계신 분한테 2월 1일 날 전문가님이 그렇게 안내하던가요? 그러면 네. 과거에 올렸던 글을 그대로 올려드릴 거니까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코스닥이 바닥을 쳤고 올라왔어요. 근데 코스닥이 어때요? 이제 구름층 상단에 왔죠. 또 클라우드예요. 그러니까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월봉을 봤을 때 방향성은 상승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제 캔들과 똑같이 부딪히면서 코스피와 비슷하게 바로 여기를 뚫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단기 조정은 불가피, 그러나 중장기는 상향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렇다면 코스닥 쪽에서는 조정을 기회로 좀 봐도 될까요? 빙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단기 조정이 나올 때에 또 시장이 또 하락으로 전환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승으로 갈 때는 뭐 기분이 좋죠, 물론. 상승으로 갈 때 기민하게 대응하면 좋지만 또 대응을 못했다. 내 주식 좀 하락한다. 그것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단기 조정을 견디고 혹시 여력이 된다 그러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죠. 오. 단기 조정을 네.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상승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코스닥은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그래도 돌파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조정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추가 매수 전략도 필요하실 테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조정 기회 속에서 매수할 수 있는 새로운 종목들도 발굴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 안에서 기회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와 문자, 노란톡방으로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가져오셔서 스캔만 하시면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밀번호 7770입니다. 7770번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문자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로 오사무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들로 노란톡방에 계신 많은 분들을 우리 전문가님께서 기쁘게 해주셨는지 성적부터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앵커님, 제 네. 타율이 얼마인가요? 9할이죠, 9할. 9할이죠? 네. 9할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타율이 조금 더 올랐어요. 더 올랐어요? 네. 가능한가요? 지금 9할 3푼입니다. 9할 3푼. 3푼까지. 네. 9할 좋습니다. 3푼의 타자 보신 적 없죠? 처음 봐요. 예, 제가 9할 3푼 타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10종목
들이면 9.3. 그러니까 100종목 들이면 93종목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죠. 와. 대단하죠. 그 수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제가 갖고 있는 주식 매매 777 777 전략. 전략 때문입니다. 이 777 전략을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앵커님을 타겟으로 앵커님의 수준을 많이 올릴 거예요. 네, 앵커님이 좋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앵커님이 더 이상 하수가 아닙니다. 하수와 중수 사이 어디쯤인가 있습니다. 저는 목표가 앵커님을 고수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야. 하수에서 중수, 중수에서 고수까지. 네. 그럼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께서도 수준이 올라와야겠죠. 그래서 본인의 수준이 얼마큼 올라왔는지 점검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간간히 드리는 퀴즈, 질문 거기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우물쭈물하면 아직 여러분들은 하수예요. 제가 질문할 때 바로바로 답이 나오면 수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질문이라도 0.1초 내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아하.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저 고수 됐어요라고 이렇게 노란톡방에 적어주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좋아요.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수인지 중수인지 고수인지를 분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부터 9할 3푼의 승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주식 매매 777 전략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12월 달에는 이런 흐름이었어요. 17거래일 총 39종목, 수익 31종목. 이때도 이제 9할 타율이었죠. 시장이 좋았어요. 시장 좋았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이제 1월 달에 봅시다. 1월 달 보니까 1월 말에 보니까 1월 말에 113종목 중에서 수익이 97이니까 조금 빠졌죠. 그러니까 9할 타율을 유지 못했어요. 한 8할 오픈 정도. 1월 시장이 시장은 너무 어려워서. 1월 네. 시장은 급락 시장이었어요. 많이 하락을 했어요. 시장 영향 좀 받았습니다. 그래도 8월 오픈이면 괜찮죠. 이제 2월 16일 바로 어제까지 66거래일 총 145종목 중에서 수익이 132종목이고 와. 보합이 5종목, 손실이 8종목밖에 네. 안 돼요. 그러니까 9할 3푼이잖아요. 9월 3푼. 예, 손실이 8종목밖에 안 되는 겁니다. 종목당 평균 수익률이 13%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그런 이 주식 매매 777 전략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 도생하셔야 돼요. 성공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비밀을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니까요. 더 이상 주식시장에서 호구되지 마시고 하수되지 마시고 고수의 반열에 오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고수의 반열에 오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오사무엘 전문가님의 비기를 좀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9할 3푼을 사실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1월 시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이 상당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퍼포먼스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그냥 갖다 대기만 하시면 노란색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비밀번호 7770입니다. 7770번 입력하시면 바로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또 소통하시면서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시면 퀴즈 맞추실 수 있습니다. 정답 올리시고 또 선물 여러 가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777 전략 좀 본격적으로 배워볼게요. 어떤 전략일까요? 네, 지금 145종목 중에서 손실이 8개인데요. 근데 손실 8개도 제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겁니다. 정말요? 진짜요. 오, 왜 그러냐면 네. 손실 보는 종목조차도 제가 갖고 있는 그 기법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777 전략 중에서 맨 처음에 7이 바로 뭐냐면 바로 7가지 매매 신호, 제재수 기기 스시예요. 제재수 기기 스시가 뭡니까, 앵커님? 제재수 기기 스시요. 일단 재무제표가 있고요. 그리고 재료, 수급,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끼 있는 종목, 쓰는 스케줄, 그리고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네. 펀더멘탈, 네네네네. 그리고 테크니컬적인 부분까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앵커님이 이렇게 외우시는 것은 주식을 봤을 때 무엇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식 매매를 할 때 맨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재무잖아요. 제재수 기기 스시. 자, 재무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제가 왜 8종목, 손실 나고 있는 8종목, 145종목 중에서 8종목만 손실이 났는데 이것도 수익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비기가 뭐냐면 바로 재무라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재무. 제가 종목 안내 드릴 때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을 제가 추천 안 드립니다. 맞아요. 재무가 또 기준이 되는 것은 작년보다 올해,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에요. 재무가 좋아지는 기업들. 그런 종목들이 하락을 할 수 있죠. 기술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회복의 속도가 빠르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재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료의 속성이 있어야 되죠. 제가 145종목, 66개월 동안 145종목 제가 공략 안내 드리는 동안 재료가 없는 종목은 또 한 번도 안내 드리지 않았어요. 재료, 따끈따끈한 재료, 뉴스라든지 이벤트라든지 또는 뭐 매출이 좋아진다든지 또 M&A를 한다든지 또는 또 에로, 라이센스 아웃한다든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 재료들, 그런 재료들이 풍부한 종목들로만 안내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조금 하락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술적 위치를 봤을 때 기술적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자성어. 제가 아하. 즐겨 쓰는 사자성어 뭐죠? 네, 누자다뻗. 맞습니다. 네. 누자다뻗,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것. 누울 자리가 있는 종목들만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울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바로 오르면 좋은데 좀 하락할 수도 있죠. 시장 영향을 받는. 그쵸. 그런 종목들이 8개밖에 안 된다고요. 다 재무 재료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8종목, 손실 보는 8종목도 사실 자신이 없어요. 어떤 자신? 손실 볼 자신. 예, 계속 손실 볼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런지 가장 근거는 재무 재료라는 겁니다. 이 재무 재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락을 해도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 재무 재료도 확인하지 않고 샀다라고 하시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꼼꼼히 따지잖아요. 그 부동산 일대를 돌아보고 또 공인중개사도 몇 군데 찾아보면서 맞아요. 시세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신중하게 부동산을 사는데 왜 주식은 재무 재료도 확인하지 않고 사냐 이겁니다. 거기다가 기술적 위치 끼부리는 다 봐야 되죠.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건 뭡니까? 아파트를 비교하면서 사는 이유는 뭐예요? 그 가격들을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술적으로 가격 비교를 해야 되죠. 지금 사야 될 가격이 싼 가격인지 비싼 가격인지. 왜 비싼 가격에서 주식을 삽니까? 왜 비싼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까? 안 사잖아요. 비쌀다고 생각하면 시세보다 비싼 아파트를 왜 삽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왜 기술적 위치, 지금 사야 될 가격인지 아닌지를 분석하지 않냐 이겁니다. 재무 제휴가 펀더멘털이면 기술적 위치 끼부리면 테크니컬입니다. 끼부림이 왜 중요하냐? 과거에 급등했던 흔적이 나오지 않으면 이 종목이 또 다시 급등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끼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안내드렸던 종목 중에서 끼부림 없는 종목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없어요. 그런 끼부림이 있었던 종목이 눌렸을 때 사게 되면 또 끼를 부린다고요. 제가 오늘 히든 종목 기가 막힌 끼부림 종목을 가져왔어요. 야, 기대됩니다. 예, 끝까지 방송 보시면 정말 좋은 종목 얻어가실 거고요. 그리고 네. 히든 종목 외에도 제가 7가지 패턴이 있는데 자, 7가지 패턴 전에 이제 이거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스케줄 시나리오, 일정이 중요하고 시나리오, 경우의 수를 따져본다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따지고 누자다뻗, 누울 자리가 있는 자리까지 매도 자리를 보고 시나리오 전략, 거기서 매도하겠다는 전략을 취하자 이겁니다. 그다음 7가지 저항 지지가 있는데 이것도 안 보고 해야 됩니다. 제 앞에 뭐 프로프터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눈 감고 답니다. 저항 자리면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그리고 쌍봉, 삼봉 이렇게 눈 감고도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만 매도 자리, 매수 자리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지지 자리 7자리는 뭘까요, 앵커님? 지지자리요. 네. 지지자리는 일단 클라우드 니어, 일봉, 그리고 주월봉이 있고요. 삼봉, 그리고 지지자리. 지지. 네. 지지니까 눌리는 자리 있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죠? 중장기 이평선부터 한번 중장기 시작해볼까요? 예, 중장기 이평선. 이평선 또 자리가 바뀌는 자릿수, 자릿수 그리고 거리가 많이 되었던 매물의 매물대. 그리고 P로 네, 시작되는 피보나치, 그다음에 쌍봉, 쌍바닥 밑에니까 쌍바닥. 그다음에 삼중 바닥. 그렇죠. 네. 앵커님 이제 뭐 많은 점수를 못 드리지만 한 70점 정도 줄게요. 바로 이런 감사합니다.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대응을 하면 웬만해서는 팔아야 될 자리에서 사질 않는다는 거예요. 살 자리와 팔 자리를 구분하는 것이 저항 지지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 7가지 패턴 이거예요. 이 패턴을 보고 기술적으로 이것은 어떤 패턴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많이 보여드릴 텐데 어떤 패턴인지 알아야 되고요. 네. 제가 7가지 패턴 이 해당하는 또 각각의 한 종목씩을 또 마지막에 다 넣어놨습니다. 오. 그러니까 오늘 공략 안내드리는 종목들은 7가지 패턴에 속하는 7가지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히든을 드리는 한 종목까지 총 8종목이 나갑니다. 예, 이 8종목 이 자료에 대한 거 다 메모하실 필요 없어요. 정답만 맞춰주시면 이거 네. 다 나가니까 다 드리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정답을 맞히는데 집중해 주시면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정답 맞추실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노란톡방 안에 기입해서 올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정답 맞추시는 분들께 선물 모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오사무엘 전문가님께서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히든 종목 한 가지, 그리고 7가지 패턴에 맞는 종목들 7가지까지 무려 8가지 종목을 또 선물처럼 안겨주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주식 경력 25년입니다. 이렇게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면서 또 얻어오신 노하우를 갈고 닦아서 만든 비법들 여러분들께 모두 다 전수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하나 보이실 텐데요. 그냥 화면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요. 7770번입니다. 7770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바로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다음 주 장 전에 그리고 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전략 공유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히든 종목 포함해서 또 8가지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답도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QR 활용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0082번 오사무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음 순서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요. 우리 오사무엘 전문가님만의 비기 777 전략 중에서 또 여러 가지 패턴 유형을 설명해 주신다고 해요. 첫 번째 패턴 어떤 패턴일까요? 네, 이제 삼봉이라는 패턴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차트도 보지 않고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 기술적인 거 차트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트를 보는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패턴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눈에 이게 이런 패턴이구나 하는 것을 익숙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봉을 보겠습니다. 삼봉은 말 그대로 세 번째 봉입니다. 세 번째 봉. 1, 2, 3. 세 번째 봉에서 만나는 자리. 거기가 매수 자리입니까? 매도 자리입니까? 삼봉에서 만나는 자리니까 매도해야겠죠. 맞습니다. 네. 매도 자리입니다. 여기가 매도 자리는 거예요. 1, 2, 3. 파라텍이라는 종목. 1, 2, 3 매도. 여기서 매도하는 겁니다. 눌렸을 때 매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STI 1, 2, 3.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기서 매도하고 또 눌렀을 때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운피플 1, 2, 3인데 아직 세 번째 안 왔었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도의 전략을 취할 때 제재수 깊기 시의 시가 뭐죠? 시나리오요. 시나리오잖아요. 네. 시나리오 전략. 라운피플이 여기까지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저기에다가 매도를 미리 걸어 놓든지 저기 왔을 때 매도하든지 하는 시나리오. 이런 시나리오 전략에 따라서 대응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 뉴로메카 안 왔었어요. 뉴로메카 안 왔다가 그 다음에 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오고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빠졌어요.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도 자리와 매수 자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제 얘기가 좀 이해되시죠? 이것도 시나리오 전략에 따라서 미리 여기서 미리 올라갈 것이다 여기까지 보고 대응을 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려요. 근데 거기서 사는 분들이 많죠. 왜 사냐? 그 자리에서 왜 사냐면요. 여기서 어떤 행위가 벌어지냐면 호객 행위가 벌어지는 자리입니다. 이틀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빠졌지만은 이때를 회상하면은 이때는 계속 거기서 호가가 체결되는 그 양상이 매수의 패턴이 계속 네. 보여지니까 호가를 보면서 당하는 자리예요. 매수세가 많구나. 그리고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그걸 바라보고 거기서 매수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상승시킬 때 이벤트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재료를 얘기하는데요. 제재수 끼기 스시 재무 다음에 재료잖아요. 재료를 가공시킬 때 뉴스화 하는데요. 이럴 때 뉴스가 많이 나와요. 뉴스화 많이 됩니다. 상승시킬 때. 왜냐하면 호객 행위를 해서 호구가 될 수 있는 개미들을 꼬셔야 되잖아요. 그 물량을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로메카가 로봇 관련된 호재가 있어요. 그래서 유로메카 호재를 터뜨리면서 여기서 물량을 넘긴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급락시키죠. 급락시키니 한 20% 급락이 나와요. 그럼 손절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항상 눌림목에서 사야 되는데 급등의 흔적에서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것을 제가 방지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식은 매수 자리가 있고 매도 자리가 있다. 자, 그 다음은 코센이라는 건데 코센은 우리가 3주 동안 관찰했죠. 코센은 실제로 노란톡방에서
매수 공략을 했고요. 네. 호센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 바나듐이라는 재료가 있다. 2차 전지 바나듐 그 재료가 있다라고 안내드리면서 바로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갔죠. 그 다음에 안 왔죠. 삼봉이라는 자리에. 저 자리에 하나 그어놓고 대응을 하는데 그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모습이 됐냐. 이렇게 아직 안 왔어요. 네. 결국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이렇게 오고 나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 모습인데 여기서 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크게 빠지더라는 겁니다. 삼봉이라는 기법이 너무나 중요하다. 대동기업 마찬가지죠. 1, 2, 3. 저 자리 삼봉이라는 자리를 기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안 왔고 다음 주에 안 왔고 그 다음에 결국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삼봉이라는 게 기가 막히죠. 네. 그 다음에 주가가 또 크게 빠져요. 대동기업 차트를 보시면 빠지잖아요. 그죠? 1, 2, 3. 거기서부터 확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자리에서 절대 매수하지 말자 그겁니다. 누자다뻗 누울 자리가 있는 종목 눌림목일 때 매수하자는 거죠. FNF 홀딩스 이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삼봉의 기회가 되는 종목 제가 패턴별로 한 종목씩 안내드린다고 했죠. 네. 네, 삼봉의 첫 번째 기회가 되는 종목. 드디어. 네, 앵커님 메모하시는데 메모하실 필요 없어요. 네, 자료 드릴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대신 앵커님도 마지막에 네. 정답을 맞춰주시고요. 네. 시청자님들도 정답을 맞춰주셔야 돼요. 히든 종목이 맨 마지막에 나가요. 이건 그냥 드리는데 자료는 이 자료, 그러니까 8종목에 대한 아주 따끈따끈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이 자료를 여러분께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맞힐 자신이 없다 그러면 메모는 하셔요. 근데 정답 맞힐 자신 있다 그러면 메모 안 하셔도 돼요. 자, 네. FNF 홀딩스 보세요. 1, 2. 이것은 원. 저 PBR 종목입니다. FNF 홀딩스. 영업이익이 5천억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6,600억밖에 안 돼요. 말이 됩니까? 영업이익이 그렇죠. 5천억 나오는데. 네, 저 그죠? PBR이네요. 예, 영업이익이 네. 한 10배를 곱해야 그냥 적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적정이 5조인데 6,600억 시총이. 기가 막히죠? 좀 저평가인데. 예. 삼봉 안 갈까요? 저 자리까지? 가겠죠. 가겠죠. 네. 지금 눌림목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데요. 지금 자리가. 3부까지 가는지 지켜봅시다. 그다음 클라우드 니어예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클라우드는 구름, 니어는 가깝다죠. 그래서 구름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일목균형표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목균형표. 바로 일목균형표가 없으면 매도 자리 구분이 어렵습니다. 일목균형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전문가님들도 그냥 이평선 기준으로 안내를 하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요즘 들어서는 일목균형표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일목균형표 전도사가 된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일목균형표에서 안내하는 이 구름 있죠. 구름. 이 네. 구름이 매물대예요. 선행 스팬 1, 2로 표시되는 선행 스팬, 선행. 선행에는 앞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앞에서 구름을. 그러니까 보르노이는 바로 여기서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이미 구름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패턴에서 과거에 거래됐던 것이 이렇게 앞으로 나온 거예요. 매물대를 미리 표시해 주는 선행. 네. 그래서 일목균형표, 일목, 한눈. 일목은 한눈이죠. 균형 잡히게. 한눈에 균형 잡히게 볼 수 있다. 일본의 일목산인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눈에. 그래서 보르노이는 바닥을 잡았을 때 여기서 공략 들어갔죠. 노란 톡방에서. 그다음에 미리 여기가 매도 자리인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매도 자리인 걸 이미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매도했어야 됩니다. 매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급락이 나오잖아요. 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예. 근데 여기서 매수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매도와 매수 자리를 구분해야 돼요. 보르노이 그럼 지금은 또 어떤 자리일까요? 매수 자리입니다. 매수 자리. 지금은 또 매수 자리예요. 자, RS 오토메이션 이것도 노란 톱에서 공략을 했고 이것은 히든 종목으로 제가 안내드렸던 겁니다. 네. 히든 종목으로. 자, 클라우드 니어라는 것은 클라우드. 여기가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 이제 가까운 자리. 니어. 예, 클라우드 니어. 여기도 클라우드죠. 여기도 클라우드죠. 재료가 강하면요. 저 위 클라우드까지 다 채워버려요. 재료가 약하면 살짝 갔다가 빠져요. 빠지고. 재료 속성이 강하다. 이제 RS 오토메이션이 이제 테마의 속성이 불어서 재료 속성이 강하다 그러면 저 위 클라우드까지 다 채워버린다고요. 그러고 나서 빠져요. 자, RS 오토메이션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채웠네요. 그렇죠? 채웠죠. 네. 이게 채웠는데요. 지금 다음 화면에 나왔나 안 나왔나요? 다음 화면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 다 채웠다고요. 여기까지. RS 오토메이션이 결국 여기까지 채웠어요. 와. 1차적으로 여기 채웠죠? 그죠? 그다음에 빠지고 네. 그다음에 거기까지 위까지 채우는 클라우드까지 채우는. 그래서 클라우드 니어라고 제가 표현한 거 뭐냐면 클라우드까지 오는데 여기서 매수하자. 여기서 여기 이평선 자리에서 지지받은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바라보자. 클라우드 니어 가깝게 클라우드 니어 가까운 자리까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네. 자, 센서뷰 이것도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했고 동시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안내 드렸던 겁니다. 어떤 패턴이었을까요? 앵커님 아실 거예요. 매집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장관님. 제가 이렇게 그어드리기만 네. 하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홍보하네요. 네, 앵커님을 제가 왜 하수가 아니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답이 빨리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답이 빨리 나와야 돼요. 늦으면 하수예요. 매집이잖아요. 매집은 횡보, 개걸음, 옆으로 아래 하락하는 패턴이 아니라 횡보하는 패턴에서 매집, 3개월간 매집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공략 들어갔죠. 제가 매집 들어가는 초창기 안내 드린 게 아니라 3개월 끝자락에서 안내 드렸죠. 처음에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우리 보고 얄밉다 할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요. 3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기다렸는데. 우리는 끝자락에서 매수하니까. 그러고 나서 목표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클라우드. 예, 클라우드 니어. 네. 클라우드 니어까지 왔을까요? 왔죠, 왔죠. 당연히. 여기까지 왔어요. 자, 센서뷰 아시겠죠? 저기가 바로 매도 자리였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버넥트 아주 짧은 자리. 그래서 제가 니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니어 가깝잖아요. 이만큼의 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 좋아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많이 기다리지 않고. 결국 빨리 가잖아요. 그죠? 빨리 와.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많이 빠졌어요. 그죠? 네. 그 자리부터 빠진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도와 매수 자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캠시스 이것도 노란톡방 공략했고 히든 종목으로 안내 드렸던 겁니다. 캠시스는 어떤 패턴이었을까요? 두 가지 패턴이에요. 1차적으로 이 패턴이 하나 있고 어떤 패턴이죠? 매집 패턴이 있고요. 매집 패턴이 있고요. 네. 이것을 이제 좁게 봐야 돼요. 넓게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좁게 보면 다른 패턴이 나와요. 어떤 패턴이 나왔을까요? 넓게 봤을 때는 또 네. 컵핸들도 저는 맞습니다. 보는 것 같고요. 앵커님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아, 앞에서 어떡해요. 보여지지 않았지만 끼를 부렸던 윗자리가 있어요. 끼를 부렸던 바로 이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핸들을 만드는 여기가 바로 매도 목표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클라우드 니어, 매집과 클라우드 니어, 컵핸들 세 가지의 답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차트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니어를 채우고 컵핸들을 채우는 바로 여기가 목표였죠. 캠시스 왔을까요? 맞죠? 왔죠. 정확하게 왔잖아요. 그죠? 네. 딱 윗골이 달리는 그 자리까지 왔잖아요. 어, 표시해 드릴게요.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 봅시다. 어때요? 딱 맞네요? 정확하게? 네. 너무 정확하게 맞죠? 바로 이런 겁니다. 매도 자리와 매수 자리를 구분하자는 겁니다. 다원시스, 클라우드 디어. 구름층이 평평할수록 매도 자리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다원시스 평평하죠? 매도 자리 명확하게 나왔고 그 자리까지 오고 나서 빠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진짜 자리부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도 자리, 매수 자리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일단조 저기까지 갔죠. 오버슈팅 나왔죠. 자, 한일단조 오버슈팅 나왔던 것은 이제 뭐 북한에서 들려오는 뭐 포격 소리 이런 것들 그러면서 클라우드 뒤에 상단까지 그리고 오버슈팅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나 결국 빠집니다. 구름층 아래로 빠지는 거예요. 수익은 옳다. 더 올랐어도 더 다 먹을 걸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전략대로 네. 시나리오 전략대로 수익을 챙기면 돼요. 그다음 이제 이것은 또 추가하는 종목이에요. 여러분 클라우드 니어에서 추가하는 종목이라고요. 아직 안 왔어요. 이게 바로 어제까지 차트예요. 금요일까지 차트 저기까지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오죠. 올 수밖에 없죠. 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해? 자신하는 근거는 뭐라고요? 재수 기기 스시. 바로 그겁니다. 제재수 네. 기기 스시기 때문에 제가 자신하는 거예요. 와. 재무 좋아, 재료 좋아, 기술적 위치 좋아, 과거에 네. 끼부림 있어, 아하. 일정도 있어, 수급 좋아.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죠. 지금 눌림목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게요, 매수하기가. 좀 더 빠져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빠져주면 좋겠어요. 241선 한 번 더 오면 기가 막힌 매수 타점이 될 것 같아요. 저기까지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 편입시켰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클라우드 디어 주봉 월봉. 자, 클라우드 디어 일봉에 왔던 종목을 그러면 빠지면 버려야 될까요? 거기서 한번 매도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눌림목에서 매수해야 돼요. 왜냐면 클라우드 디어 주봉 월봉에서 또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주월봉에서 이런 건데요. 오스테오닉 월봉입니다. 월봉 클라우드 디어 상단에서 매도했어야 되죠. 네. 매도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월봉인데요. 월봉에서 3개월간 이렇게 머물렀어요. 저게 호객행위죠. 3개월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개월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네. 그 시간 동안에 계속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기를 기다려주고 그 물량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매수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월봉은 아주 강한 저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50%가 빠지는 거예요. 대성미생물 저기가 매도 자리였어요. 저기서부터 45% 빠졌죠. EM 플러스 저기서부터 60%가 빠졌어요. 60% 무려 60%가 빠졌습니다. 매도 자리였습니다. 그다음에 구름층 하단을 채울 때가 매수 자리예요. 매도, 매수 자리 구분하자. 중앙첨단 소재 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저 자리를 채울까 했는데
제가 주봉에서 안내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결국 채웁니다. 채웠을 때 어떻게 채웠어요? 윗꼬리 달리죠. 네. 저기서 매도했어야 되죠. 그러면 해야죠. 윗꼬리를 안 맞죠. 그쵸. 우리는 네. 꼬리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수익은 옳다. 수익을 내고 넘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아시겠습니까? 꼬리를 잡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언제까지 꼬리를 잡을래요? 여러분. 꼬리가 되기 시작했습니까? 머리가 되시겠습니까? 머리가 돼야죠. 우리는 머리가 돼야 돼요. 저 꼬리 잡지 마세요. 꼬리 잡는 사람 저를 지금부터 놀릴 거예요. 꼬리 잡았네. 당신 꼬리야. 놀림 당하지 않으시려면 제 기법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비폴라이 소프트 결국 채웠죠. 그리고 흥하해운 저기까지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안내드렸던 종목이에요. 지금 많이 하락했지만 그때는 해상 운임이 오를 거라는 그런 그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저쪽 우리나라에서 정말 먼 지역에서부터 그 뭐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때 네, 중동에서. 네, 중동에서 네. 중동에서 배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납치 사건도 있었고 그러면서 해상 운임이 올랐잖아요. 그때 흥하해운이 이제 상승의 기틀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거기서 매도했어야 돼요. 동방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물류 관련해서 물류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올랐죠. 이렇게 윗꼬리 잡았죠. 많이 빠졌습니다. K엔솔 이건 이제 추가하는 종목이에요. 오.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K엔솔을 이제 편입하는 종목이에요.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살짝 윗꼬리 달려고 밀렸죠. 네. K엔솔이 액침 냉각이라는 정말 대단한 재료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K엔솔 따끈따끈한 재료 그리고 재무도 좋고 또 수급이 기반이 되는 제재수 기술적 어때요? 누자더법 위치까지. 공간 있고 끼부림 어때요? 좋네요. 엄청난 끼부림이 네.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 자 포함합니다. 이제 편입시켰습니다. 다음 컵핸들 재미있는 패턴이죠. 컵핸들은 이런 거예요. 컵을 만들고 핸들을 만드는 자리에서 매수해요, 매도해요? 팔아야죠. 팔아야죠. 팔아요. 맞습니다. 컵을 만들고 핸들을 만드는 바로 그 자리, 거기가 바로 매도 자리다. 이겁니다. 컵핸들 패턴 참 재밌습니다. 정말 수익을 주는데 짜릿합니다. 맞아요. 컵을 만들고 바닥을 만들 때 매수했을 때 시나리오 전략대로 거기까지 가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대응했을 때 그 수익이 10에서 20%니까 정말 짜릿합니다. 3천당 제약 컵을 만들고 빠졌을 때 네. 바로 빠졌을 때 매수, 핸들 만들 때 매도. 사조산업 컵을 만들고 핸들을 만드는 자리에서 매도. 그다음에 에코바이오 컵 만들고 핸들 만드는 자리에서 매도. 에코바이오 많이 빠졌어요. 그다음에 엠벤처투자 컵 만들고 핸들 만드는 자리에서 매도. 거기서부터 급락이 나오죠. 급락 나옵니다. 핸들 만드는 자리에서부터 급락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핸들 만드는 자리 거기까지 시나리오 전략대로 매도. 아하. 그다음에 캠시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걸 아. 앵커님께 물어봤는데 네. 컵핸들을 맞춰버렸어요. 컵앤 그러니까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캠시스는 매집, 매지. 클라우드 니어, 네. 그다음에 컵핸들. 핸들을 세 가지나. 만드는 자리에서 매도. 우리가 매수 공략, 제가 매수 공략 안내드릴 때는 바로 여기 너랑톡방에서 공략했던 자리 바로 여기. 그다음에 우리가 매도했던 자리가 어디? 바로 핸들 만드는 자리에서 매도, 핸들, 매도. 그렇죠? 아하. 거기서부터 하락. 신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네, 매도와 매수자를 구분하는 거니까 비즈니스. 자, 이제 또 편입하는 종목입니다. 오. 자, 일봉에서 네. 컵 핸들을 만드는 어떤 근거가 될까요? 역시 제수 기기 스시. 맞습니다. 네. 제재수 기기 스시가 근거가 되는 비즈니스 온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입니다. 비즈니스 온 컵을 만들고 핸들을 만드는 자리 저 자리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가겠죠. 네. 금요일 종가의 모습입니다. 십자형 도지를 만들고 있죠. 이제 비즈니스 온 컵 핸들 패턴의 종목으로 편입을 합니다. 다음 금눌. 금눌은 뭐죠? 금눌 급하게 눌리는. 맞습니다. 급하게 누르는 네. 급하게 누르는 것은 심리가 있어요. 급하게 누르는 것은 손절을 유도하는 심리가 있어요. 이 심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도 근거가 뭐냐면 제수 기기 맞습니다. 스시. 제재수 기기 스시가 근거한 종목이 금눌하면 땡큐. 메가MD 시간 외에서 올랐다가 급눌시키죠. 급하게 누르죠. 그다음에 V자 반등. 그래서 급하게 누를 때 거기서 매수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 애니능률 마찬가지로 급눌, 오픈엣지 급눌, 화승아레네 급눌, BCNC 급눌, 제시케미칼 급눌 급하게 눌렀는데 누르는 것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급하게 누른 차익 실현과 동시에 손절 유도의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 진영의 심리를 읽어야 돼요. 우리는 전투하고 있잖아요. 상대 진영. 그놈들이 누군지 얼굴은 모르지만 저는 성은 양이요 이름은 아치라 불러요.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세요. 세력이라 불러주지 말고 뭐하러 세력이라 부릅니까?
성은 양이요, 이름은 아치. 이놈들이 상대 진영에 있는데 그들이 급하게 눌렀어요. 네. 그러니까 급하게 눌렀을 때, 오, 이놈들 제재수 기기 스시 종목을 이렇게 눌렀어? 그럼 바닥에 사는 거예요. 크게 오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와. 그 심리를 이해하자고요. 이 성은 양이요, 이름은 아치. 아시겠죠? 붙여서 부르셔도 돼요. 대하TI, 우리가 노란톡방 공략했죠? 금룰. 네. 자, 매수합시다. 철도 관련이고 따끈따끈한 재료가 있으니 수급도 괜찮고. 금룰. 노란톡방 공략해서 이렇게 V자 반등. 그다음 금룰, 포스코엠텍, 금룰, 수익, 원준, 금룰. 노란톡방 공략했죠? 기억하시죠? 네. 2차 전지 관련 종목. 그때 V자 반등 나왔을 때 아하. 윗꼬리 달지 않고 팔고 나왔잖아요. 아우 짜릿해. 그죠? 윗꼬리 달리기 전에 급등했을 때 팔고 나왔습니다. YG1, 금룰. 그다음에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급등. 그다음에 급등이에요. 그다음에 급등인데 그걸 제가 안 가져왔네요. 차트 보세요. YG1. 그다음 급등 네. 나왔습니다. 그다음 편입하는 종목이에요. 자, STI는 아까 삼봉에서 세 번째 저항이 만났다고 했던 종목이죠. 삼봉에 들어왔던 종목. 그런데 금룰이죠. 편입하는 종목입니다. 금룰. 금룰입니다. 이거 편입하는 종목이에요. 제재수 기기 스시에 근거하는 종목. 그다음 매집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매집도 너무 대단합니다. 직장인분들 이런 종목들 가지고 50에서 100% 수익 얻을 수 있어요. 넥스트하이 매집 위주 한눈에 보이죠? 이제 보이죠? 횡보 네. 개걸음 거기서부터 100% 수익. 린드먼 아시아 4개월 동안 횡보 거기서부터 70% 수익. 샘표 식품 매집 보시죠? 거기서부터 60% 수익. 오킨스 전자 이거 히든으로 드렸던 거죠? 매집이라고. 네. 매집이라고 히든으로 드렸어요. 그다음 60% 올라갑니다. 그다음 대한금속 이거 히든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하자고 했던 종목입니다. 3개월 매집이죠. 3개월 매집의 끝자락에서 여러분께 안내드렸잖아요. 저 끝자락에서 안내드렸는데 3주 뒤에 이만큼, 그다음에 한 달 뒤에 이만큼, 와. 그리고 5주 뒤에 이렇게 60% 네. 클라우드 니어 채우죠. 그다음에 어떻게 채웠어요. 나왔어요? 그다음에 빠졌죠. 맞이죠. 급락이 나오잖아요. 짜릿하잖아요. 60% 수익 거둔 다음에 급락이 나오니까 얼마나 짜릿합니까? 보라텔 이제 편입하는 종목입니다. 자, 매집 형태 무려 4개월 동안 매집된 이 종목 제재수 기기 스시 근간 종목 영업이익이 100억이 이상 나오는 종목 이 종목 매집 형태에 편입하는 종목입니다. 그다음 완전바닥은 일봉보다는 특히 주봉, 월봉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제재수 기기 스시에 근거한 종목이 바닥 잡을 때 클라우드 하단을 채우고 삼중 바닥을 만들 때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네오위즈 급등, TAC 바닥에서부터 급등, 그다음에 덕양산업 급등, 그렇죠? 다 급등이죠. 네. 그다음 완전 바닥 종목 태평양물산 하나 편입합니다. 편입하는 종목이에요. 저 PBR 종목. 다음은 이제 히든 종목이다. 퀴즈가 나갑니다. 드디어. 네. 어떤 히든 종목을 오늘 또 가져오셨을까요, 전문가님? 자, 이번 네. 주 히든 어떤 유형인지 여러분들 맞춰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패턴 알려드렸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어떤 두둥. 종목일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종목입니다. 아하. 종목 이름은 LS 네트워크스입니다. 네. 제재수 기기 스시에 근거한 종목. 아주 기가 막힌 종목이죠. 차트만 보고도 박수를 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저처럼 주식 완벽합니다. 오래 하시는 분들 방송 보지 마세요. 주식 오래 하시는 분들. 이런 종목 주기가 아까워. 네. 초보들만 살리고 싶어. 주식 초보자들. 주식 초보자님들 이 종목 가지고 수익 좀 많이 냅시다. 자, 어떤 야. 패턴일까요? 1번 클라우드 니어, 2번 커밴들, 3번 네. 매집, 4번 금늘. 정답 아시겠다는 분들은 노라톡방에 들어오셔서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히든 종목 지금 힌트를 주셨습니다. 종목 명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LS 네트워크스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패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패턴 맞춰주시는 분들, 정답 올려주신 분들께 우리 오사무엘 전문가님께서 777 전략 자료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스마트폰 빠르게 가져오셔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링크 터치하시고요. 7770번 7770 참여코드 입력하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자로는 샵 0082번입니다. 오사무에 이렇게 4글자 입력하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정답 입력하시고 선물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주식 매매 777 전략을 주목하자라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별 매매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자라는 전략까지 챙겨주셨고요. 그리고 오사무엘 전문가님의 차트 비법 그리고 777 전략까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함께 챙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 네,
네, 저희가 이렇게 1시간 동안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777 전략과 히든 종목 그리고 7가지 패턴에 맞는 7가지 종목까지 함께 챙겨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소통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에서 많이 질문도 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자료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주식 키워드림은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